2019년 12월 4일 수요일 동년배 라디오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청년 중심 창구 신세계 텐션 라디오, 소박하지만 따뜻한 동년배들의 이야기 지금 함께 해보아요. 안녕하세요. 동년배 라디오, 저는 DJ 채채 그리고 다다입니다. 오늘도 다채로운 다다와 채채의 동년배 라디오,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동년배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봐야겠죠? 함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 무엇이든 좋아요. 당신의 일상, 당신의 알바, 당신의 연인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이곳 동년배 라디오는 언제든 열려있답니다. 매일매일 궁금하니까 고민 없이 찾아와 주세요. 네, 유튜브 채널 동년배 라디오 그리고 팟캐스트 다채로운 동년배 라디오에서 매주 수요일 5시 업로드됩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 그리고 많은 의견, 사연 남겨주세요. 선플과 의견도 잊지 마세요. 동년배 라디오 벌써 4번째 만남인데요. 오늘은 어떤 게스트와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얼른 만나볼게요. 1부 코너 현생 토크, 동년배 라디오 제3회 멤버이자 영상 관련학과 진학 중이신 게스트 태태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올게요. 다채로운 색으로 내 맘을 물들여 그댈 찾아갈게요. 행복의 주문을 걸어 그대와 함께해 아무 걱정 말아요. 지금 여기 다채로운 동년배 라디오. 여기는 동년배 라디오, 저는 1부 메인 DJ 채채 그리고 다다입니다. 와, 시간이 엄청 빠른 것 같아요. 벌써 거리에 크리스마스 느낌이 엄청 나더라고요. 막 캐롤송도 들리고 트리 장식도 엄청 많고요. 막 반짝반짝해요. 막 12월 연말에는 누구든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따뜻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동년배 라디오와 함께할 4번째 게스트 만나볼 준비 되셨나요? 네, 다들 준비가 되셨다네요. 그럼 바로 만나볼게요. 뾰로롱. 동년배 라디오를 찾아주신 영상 관련학과 재학 중이신 매직핸드 태태님, 동라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태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왜 매직핸드인지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요. 1부 코너 현생 토크, 익명이지만 익명 아닌 것 같은 익명으로 진행되는데요. 오늘 어떤 닉네임으로 함께 하실지 정하셨나요? 네, 저 태태라는 닉네임으로 사용할 거고요. 태태, 사실 동년배 라디오 유튜브 채널 비하인드 영상에서 이미 한번 공개되긴 했었어요. 실수로 공개됐죠, 실수로. 닉네임 태태 무슨 뜻인지 말씀해주세요. 태태가 이제 제 이름 3글자 중에서 가운데 태자를 그냥 2번 반복한 건데요. 뜻하지 않게 만들어진 이름이라서 이거는 비하인드 영상 보시면은 그렇죠, 비하인드 어떻게 영상에 만들어졌는지 나오죠. 알 것 같아요. 그냥 태태 이러다가 이제 네, 한번 비하인드 영상 저희 채널에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다시 돌아온 게스트 자기소개 시간입니다. 게스트가 직접 게스트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동라 청취자분들과 또 게스트가 가까워질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생각보다 짧지 않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준비해 오셨나요, 태태님? 아니요, 그냥 프리스타일로 준비 안 해오셨어요? 하겠습니다. 네. 오, 프리스타일. 네,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나요? Ready? Start. 저는 영상 관련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그리고 알바는 지금 직방에서 VR 촬영 알바, 뭐 빵집 알바, 승마장 알바, 모텔 알바, 영상 외주 촬영 알바 이런 거 했고요. 오. 현재는 영화 제작하면서 편집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남았어요. 지금 빨리, 집에서 빨리.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오, 진짜요? 네, 말티즈 키우고 있고요. 4, 3, 아, 1.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채채와 다다. 이거 뭐예요? 태태님 자세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자기소개지만 이게 사실 자기 자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쵸. 알아서 뭐 잘 하신 그쵸, 것 같아요.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들었죠. 다 네. 들었죠. 다 드셨어요? 네, 정주행했죠. 정주행하셨어요, 네, 진짜? 네. 오. 그러시면- 30초 너무 짧으니까 그러면은 소개해 주세요. 길었는데 아유, 짧았어요. 조금만 들어볼게요. 자기소개요? 네네. 그러면은 이따가 넘어갔다가 하죠. 네네. 네, 그러면 다시 올게요. 태태님의 자세한 이야기 일부 코너 현생 토크에서 더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코너 현생 토크. 빠밤. 게스트 극사실주의 현생을 들어보는 시간이 왔습니다. 영상 관련학과 재학생이자 알바 왕이자 그 외에도 수식어 너무 많으신 태태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함께 토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초 같지 않았죠? 30초 뒤에 조금 남았었어요. 아, 너무 길게 느껴져가지고. 길었어요? 준비를 덜 30초? 해오셨네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오셨어야죠. 아니요, 준비를 너무 간략하게 해서. 정주행하셨다면서요. 아, 네, 죄송합니다. 빠른 사과. 빠른 다시 사과. 집 가서 정주행하도록 할게요. 네, 다시 하세요. 한번 정리해서 조금만 다시 말씀해주세요. 천천히. 네, 일단 저는 영상 관련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들어간 건 이제 정시 면접 전형으로 들어갔고, 오호, 정시. 네네. 그리고 저희 과에서 보통 영화 제작을 주로 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편집 쪽을 담당하고 있고요. 편집과 관련해서 뭐 3D 애니메이션이라든지 합성 이런 부분까지 오. 할 수 있고, 3D 애니메이션은 뭐예요? 3D 애니메이션은 이제 뭐 픽사에서 몬스터 주식회사, 최근에 겨울왕국 같은 오, 이번에 개봉했잖아요. 네네 그런 입체적인 애니메이션을 3D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고요. 네. 네, 근데 3D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독학하셨다고 사전 네네. 인터뷰로 받았는데 혹시 오. 독학을 어떻게 이런 건 하시나요? 이런 거 독학으로 가능해요?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가 많이 성장하면서 유튜브에서도 강좌 영상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2012년도부터 3D 애니메이션을 접했거든요. 12년도면 12년에 어떤 걸로 접하셨어요? 그때는 유튜브도 아무래도 활성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맞아요. 진짜 오래전에 막 90년대에 그냥 어떤 아저씨가 그 뚱뚱한 컴퓨터 있죠. 아, 네네네네. 뚱뚱한 컴퓨터. 그걸로 막 강좌하는 거 그런 옛날 영상 보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대단하다. 근데 이게 컴퓨터 보면서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컴퓨터로 돌아갔어요? 아, 좀 많이 버벅거려서 그렇죠. 그 되게 디테일한 작업은 못했고요. 그냥 아, 막 둥글둥글한 뽀로로 이런 거, 뽀로로. 아니, 대단한데 뽀로로? 지우개 덩어리. 지우개요? 이런 거. 네. 아, 영상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우개를 태태님이 보셨어요? 만드신 영상에서 아, 뭐 보셨어요? 네, 그 채널이 있어요, 태태님. 아. 채널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우개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였구나. 지우개가 어떻게 해요? 지우개가 움직여요, 막 지우개. 이렇게. 캐릭터처럼. 아, 지우개 눈, 네. 코, 입이 있고 네, 이렇게 눈, 하는 코, 거예요? 입도 있고 이렇게. 지우개가 이제 책상 위를 이렇게 막 걸어 다니거든요. 아, 책상 맞아. 이렇게 흘러가고 약간 움직이고. 두 발은 아닌데 밑에 지우개 정육면체잖아요. 그래서 네네. 바닥 사면으로 이제 뒤뚱뒤뚱 걸어가는 거죠. 귀여워. 그래서 그게 나름 UCC 대회에서 3등한 오. 영상이거든요. 아, 그때 UCC 대회도 나가셨어요? 네네. 몇 살 때예요, 그때가? 중학생 중학교 때였나? 2학년 중학- 네, 우와, 15살 대단하다. 때예요. 아, 근데 그때 한창 UCC가 유행하긴 했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저도 친구랑 막 찍고 막 그러면서 놀았던 거 기억나네요. 그래서 제 꿈이 그때 한창 UCC 스타가 되는 게 음. 꿈이었죠. 유튜버 이전에 UCC 스타. 그렇죠, UCC가 있었죠. 아, 근데 그러면 영상 쪽에는 관심을 처음에 어떻게 갖게 되신 거예요? 영상 쪽엔 아무래도 영상하는 대부분 친구들도 그렇겠지만 중학교 때 학교에서 축제 때 그냥 반에서 UCC를 내라 아, 이런 거 있었는데 중학교 때요? 네네 친구들하고 그냥 UCC 간단하게 재밌게 찍어서 냈는데 그게 이제 수상. 1등을 해가지고 그거는 또 무슨 내용이었어요? 그거는 막장인데 그냥 인질범이 이제 학생들을 인질로 잡고 있고 오. 어떤 한 되게 정의 중학교 때 되게 성숙한 무서운 스토리를. 스토리였어. 정의 용사가 막 싱싱싱 하면서 인질범들을 물리치고 마지막에 인질까지 다 구했는데 오. 그 인질로 잡혀있는 학생이 실수로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학교가 폭파했어요? 폭발해버리는 오. 아, 막장 스토리. 폭발. 그렇게 끝나요? 네, 왜 1등 했는지 모르겠는데 1등이었어. 오. 편집을 뭔가 잘했나 보네.
그때도 편집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뭐 연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때는 친구들끼리 하니까 연기도 하고 편집도 같이 하고 오. 그런 식으로 했죠. 아, 근데 진짜 확실히 영상 쪽 임무는 보면은 대부분 이제 학교에서 뭐 UCC나 뮤직비디오 같은 거 촬영 한 번씩은 해보잖아요. 그쵸. 과제 같은 걸로. 그래서 그냥 핸드폰 같은 걸로 많이 찍어보는데 그때 이렇게 영상 쪽에 관심을 갖게 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맞아요. 그리고 그 뭐지? 미리 작성하신 거 봤는데 되게 중학교 때부터 한 길을 쭉 걸어오셨더라고요. 네네. 그럼 그때부터 계속 같은 꿈을 꾸면서 노력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3D 애니메이터가 꿈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그건 기술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그냥 친구들끼리 영상 찍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우연히 영화 제작 동아리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영화 제작 동아리에 들어가서 영화도 찍고 뮤직비디오도 찍고 우와 멋있다. 이것저것 하면서 영화 제작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오. 아 원래 그냥 영상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 영화 쪽으로 조금 더 넘어온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 지금은 혹시 어떤 거 하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학교 영상 관련 학과에 진학을 해서 학교에서 단편 영화 촬영을 하고 있고요. 단편 영화 한 편 찍는데 보통 얼마나 시간이 투자되나요? 단편 영화 한 편 찍는데 일단 촬영은 3일 동안 밤샘으로 진행이 되고요. 밤샘이요? 네. 우와. 밤샘은? 그 촬영 이전에 시나리오 작성부터 뭐 로케이팅하고 배우 캐스팅하고 이런 과정까지 합치면은 학생들의 경우 한 3달 정도 잡고 거의 한 하죠. 학기죠? 우와. 하나 촬영을 네. 3일 하는데 그 막 마무리하고 하는 네, 그쵸. 데까지는 3개월이 걸려요? 준비 기간이 되게 길고 우와. 뒤에 편집 기간도 길고. 맞아요, 네. 맞아요. 앞뒤로 이렇게 막 있구나. 네, 그렇죠. 한 학기 동안 그래서 영화 한 편을 딱 찍는 거예요. 그럼 태태님은 거기서 어떤 거 주로 하세요? 편집이면은 정말 편집만 하세요? 저는 현장 가서 현장 편집하고 그 다음에 영화 끝나고 집에 와서 또 후반 편집 진행하고 하죠. 그 현장 편집이랑 후반 편집은 네, 뭐가 달라요? 현장 편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매니저랑 현장 편집을 또 나눠져요. 그래서 거기서 촬영부에서 이제 촬영을 하면은 카드를 또 데이터 매니저한테 주고 그거를 백업을 해서 현장 편집하는 사람이 현장에서 이게 컷이 붙나 안 붙나 테스트를 아, 해보는 거죠. 현장에서 먼저 확인을 해요? 네, 그때? 그쵸. 만약에 찍자마자? 찍고 나서 가가지고 이제 편집했는데 뭐 마이크가 나온다든지 머리가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그러면은 맞아. 다시 찍어야 네 되니까. 다시 찍어야 되니까 현장에서 바로바로 붙여보는 거죠. 되게 전문적인 신기하다. 게 그 많은 것 현재 같아요. 그 현장 얘기까지는 제가 한 번도 뭐 이렇게 구경한 적도 없고 해가지고 보통 자세하게 잘 모르니까. 그쵸 궁금했어요. 이게 그리고 순서대로 찍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쵸.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장면마다 순서대로 네. 찍는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맞아요. 보통 그런 거 촬영할 때 이제 장소 위주로 하나요, 그러면? 촬영은? 네, 그쵸.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영상 처음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시나리오 순서대로 그냥 촬영을 진행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집에서 슈퍼에서 뭘 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영화가 있다면 네. 집 찍고 슈퍼 찍고 집 찍고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영화판에서는 이제 효율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쵸. 아, 다 시간이. 돈이거든요. 아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있으면 일단 그게 결말 부분이든 상관없이 집에 씬을 있는 다 찍고. 씬을 다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슈퍼 씬을 찍고 아예 거기서 할 수 있는 걸 장소에서 모두 할 수 있는 걸 모두 찍는구나.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남자 배우랑 여자 배우가 있는데 남자 배우를 캐스팅했을 때 거기서 찍을 수 있는 걸 다 찍어야 돼요. 남자 배우를 데리고. 아, 나중에 또 부르면 그게 또 돈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네. 아, 그러면 때. 솔직히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게 많은 분들이 배우 섭외하는 걸 것 같아요. 배우 섭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배우 섭외 같은 경우에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주변 지인 중에서 구하는 아는 거고. 사람. 네, 지인 그렇죠. 중에서.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대학교 영화과 같은 경우에 연극과가 옆에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연극과에서 따로 섭외를 해오거나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필름메이커스라고 이제 사이트예요? 네, 사이트. 영화 네.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공고를 올리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메일로 지원을 막 해주죠. 저번 주 게스트 때도 저번 주 네, 당무 씨도 배우 네. 지망생 메이커스 때 얘기하셨어요. 나왔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게 영화가 사실 진짜 많은 시간도 투자되고 만드는 사람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그쵸. 사람도 종합 예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화가 종합예술인 이유가 이제 영화 끝나면 크레딧롤이라고 해서 만든 사람들 이름이 쭈루룩 맞아요. 올라가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네. 되게 길잖아요. 맞아요. 그거 혹시 다 보신 적 있으세요? 가끔 다 가끔 다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뒤에 쿠키 영상 있고 막 이러면서 맞아. 그냥 그러면 열심히 보고 특히 마블 같은 경우에 맞아요. 많이 보죠. 열심히 근데 안 보고. 읽잖아요. 그쵸. 누구 읽진 있는지. 않죠. 자세히 읽진 막 않죠. 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그냥 아는 역할이라고는 촬영, 편집, 뭐 음향, 무술 감독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는데 맞아요. 영화가 종합예술인 이유는 그 안에 정말 많은 직업들이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세트를 음. 짓더라도 건축가분이 와서 계시고 무대 디자인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BGM 같은 경우에 작곡가도 오시고 작사가도 오시고 뭐 안무가도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 진짜 많은 사람들이 네, 들어가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만든 예술. 그런 작업이죠. 예술이기 네네. 때문에 음. 영화가 종합예술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학생 작품에서도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돼서 일을 하나요? 그러기에는 사실 학생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여유도 없고 힘들죠. 네. 주변에 아는 지인도 크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다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역량 아. 안에서 해결을 하죠. 그럼 본인이 종합 예술인이 돼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보통 자기가 연기도 하고 각본도 쓰고 연출도 각본도 쓰고 쓰고. 편집도 오. 하고 여러 개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럼 태태님도 뭐 시나리오 쓰거나 하신 적 있으세요? 전 저번 학기에 이제 제가 각본 쓰고 오. 연출하고 우와. 편집까지 맡았었죠. 뭐 그런 거는 학교에서 막 배워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것도 그냥 스스로 좀 찾아서 공부하고 독학하고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독학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전공 과목에 잡혀 있어요. 촬영 수업이라든지. 우와. 배울 수 있는 게 네. 너무 그쵸.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수업으로 들으면 또 재미없겠죠? 그쵸. 이게 본인 수업이 되면 또 근데 재미없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영상이나 영화과가 실습이 사실 많잖아요. 다른 타 학과들에 비해. 그쵸, 그쵸. 실습하면 그래도 그냥 수업보다는 좀 재밌지 않을까요? 어때요? 일단 수업 듣는 건 확실히 아무래도 자기가 관심이 있어서 간 학과니까 그쵸. 재미는 있어요. 근데 수업이 재밌을 수가 있구나. 거기서 시험이란 게 들어가면은 아, 그때부터 시험이 있지. 네, 맞아. 이게 싫어지죠 갑자기. 근데 궁금한 게 보통 영화 한 편으로 예를 들어서 평가를 받으면은 그럼 주관적이게 평가를 하게 되지 않나요? 어떤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수님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가요? 사실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A, B, C 이런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패스냐 노패스냐 이걸로 분류를 하거든요. 오, 신기하다. 그럼 최근에 들은 수업도 이렇게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워크숍이라고 해서 영화 한 편 제작하는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에는 교수님께서 수업을 진행을 안 하세요. 아, 그냥- 수업을 진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너무 좋아. 그냥 학생들끼리 팀을 이뤄서 자기들끼리 각본을 쓰고 아, 스토리보드를 그려서 수업 시간에 갖고 가면 그걸 좀 교수님은 봐주시는 그 시간에 거예요? 피드백만 아. 해주시는 그런 수업이거든요. 그럼 한 팀에 몇 명 정도 같이 해요? 한 팀에 적게는 한 명부터 한 명이요? 많게는 이제 20명? 우와, 이거 20명 그러면 진짜 많다. 스스로 네. 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끼리 자기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이랑 모아서 그럼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혼자 슬프다. 하신 분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요즘에 1인 미디어 1인 미디어. 1인 미디어라고 1인 미디어. 있는데 네. 그래서 1인 미디어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혼자서도 그냥 뮤직비디오 촬영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와, 멋있어. 하려면 할 수는 있으니까 사실. 네, 그렇죠. 힘들 아, 뿐이지. 근데 영화나 사실 영상 모든 게 계절이나 뭐 날씨 영향도 많이 받고 또 네. 배우가 펑크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엄청 많죠. 되게 엄청 많아요? 황당했던 네. 기억이 있으시나요? 뭐 기억에 남는? 꼭 황당하지 않더라도. 제일 최근에 있었던 일로 예를 들면은 제가 2주 전에 영화 촬영이 있었거든요. 네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2주 전에 일요일에 비가 엄청 왔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각본에 이제
초반에 다 찍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제일 중요한 장면에서 야외 촬영만 남은 상황인데 근데 비가 왔으니 어떡해. 비가 엄청 오고 밤에는 또 서리가 껴가지고 장비가 다 동파된 맞아요. 상황이었거든요. 아 그때 눈도 오지 않았어요? 네, 장비가 눈비였죠, 눈비. 맞아요. 엄청 장비가 쳤어요. 얼어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안 되겠다. 촬영 미루자 했는데 저번 어떻게 주에도 비가 왔고요. 그렇죠? 이틀 어떡하죠? 전이죠. 계속 밀리는 건가요? 아 그럼 그리고- 계속 지금 밀리는구나. 이번에 돌아오는 주말에 보충 촬영을 잡아놨는데 날씨가 안 좋을 것 같나요? 어떻게 날씨가 안 기상청에서 좋아져. 이제 비가 종일 온다? 비가 온다고 아. 일요일마다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일요일마다 그럼 다 일요일밖에 시간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학생들이라서. 저희 학생들이니까 주로 음. 금토일만 촬영을 하거든요. 평일에는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제가 알기로 이게 그래도 학생들이니까 좀 그나마 상황이 나은데 드라마가 그래서 진짜 현장이 진짜 열악하다고 해요. 아 맞아요. 날씨 때문에요? 네, 꼭 날씨뿐만 아니라 뭐 다른 스태프나 배우들 문제도 있고 드라마는 사실 방송을 한 번 하면은 다음 주에 저희가 사정이 이러니 방송 못 맞아요. 찍었습니다.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바로바로 나가죠. 그래서 진짜 대본 쓰시는 분도 엄청 고생하시고 다들 진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드라마 찍을 때 만약에 비가 왔어요. 네. 촬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뭐 배경이 비 오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실내 촬영으로 바꿔요? 그러면은 장비를 들여가지고 비를 막죠. 아 비를 위에가 막고 대가지고. 찍어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해야죠. 와 그건 진짜 큰일이다 그거는. 너무 어렵죠. 그건 진짜 어렵다. 쉽지가 않아요. 생각만큼. 맞아요. 영화 볼 때만 좋지 만들 때는 진짜 힘들어요. 근데 사실 이게 볼 때는 막 1시간, 2시간 하면 그냥 쑥 지나가고 끝나잖아요. 그쵸. 그렇죠. 막 몇 초 때문에 막 또 열심히 찍고. 그쵸. 그걸 위해 그렇잖아요. 막 편집을 하고 그리고 한 장면에도 편집하는데 애 먹으면 진짜 시간이 엄청 길어지니까 쉽지가 않죠.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군대 다녀오셨잖아요, 벌써. 네, 갔다 왔죠. 근데 군대에서도 또 자살 예방 역할극을 하셨다고 해요. 아 정말요? 군대 군인이시잖아요. 군대에서도 이렇게 이걸 하셨네요. 아, 네, 진로 그쵸. 관련해서. 아무래도 군대 가면은 다들 2년 동안 시간 낭비하고 온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저도 또한 그랬고 그래서 2년 동안 뭐라도 해서 좀 내가 활기- 여기서 살아남아야겠다 유익하게 네. 오나야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강박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군대에서 하도 자살 사고가 많으니까 이제 자살 예방 역할극을 네네. 군단에서 시행을 했죠. 아, 군단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까? 군단 같은 경우에 네네. 수도권 정도의 규모거든요. 되게 큰 거 아니에요? 되게- 군단이면? 그쵸. 그렇죠. 되게 큰 거네요. 그래서 군단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뭐 그때- 모집을 한 거예요? 아니 그냥 각 부대별로 네. 역할극 짜가지고 직접 연기해라. 아, 네. 뭐 축제를 연 거예요? 대회나? 축제도 아니고요, 그냥 네. 대회 대회. 같은? 네. 대회. 공모전 같은? 공모전. 하나의 공모전 공모전 같은. 그래서 거기서 그때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한창 상영 중이었는데 그 신과 함께를 신과 함께. 따와가지고 이제 모티브를 삼아서 역할을 했다가 그 막 저승차사 나오고 그거 아니에요? 네, 웹툰을 차사, 원작으로 그렇죠, 한 그렇죠. 네, 차사 드라마였죠?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차사 역할을 했었고 아, 차사 역할을 하셨어요. 연기도 하셨어요? 네네 차사가 그때 배우 하정우님이 네, 하정우였죠. 네, 그쵸, 그쵸. 영화에서. 아, 하정우 씨 역할이셨어요? 네 오. 지금도 대사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대사가 뭔데요? 갑시다. 하나 갑시다. 해보세요. 해주세요. 아 근데 그때 네. 그 죽은 친구 이름 실명을 거론할 수가 없어서 아, 그쵸. 아, 누구랄까 네네. 한 철수로 할까요? 네, 철수로 해주세요. 철수. 막 브금이 일단 깔려요. 네. 빵 브금을 그걸 넣었어요 그때 도깨비 아, 뭔지 그걸로 알아요. 뭔지 넣었어요. 알아요. 네. 그 유명한. 그 제가 깔아드릴게요. 공유 나올 때 네. 뭔지 알죠? 한번 해주세요. 멋있어. 큐. 이름 김철수 1995년 4월 16일생 뭐더라? 까먹으셨네. 이름이랑. 되게 잘한다.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었는데요? 아, 근데 약간 그런 식으로 네. 하는구나. 아, 분위기가 네. 있다. 1등 할 만한, 1등이 아니셨나요? 2등 했어요. 네, 2등 오, 할 만했네. 2등 했어. 와, 근데 엄청 많은데 2등 할 정도면 진짜 잘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때 휴가 받으려고 발악을 했죠 아주. 아, 네. 휴가 받았어요? 아. 얼마 받으셨어요? 2등이면? 한 처음에 대대급에서 우승을 하고 군단급에서 우승해서 아. 총 합쳐서 5박 6일 정도. 많이 받는다. 우와, 네. 많이 받은 거 아니에요? 네, 많이 받았어요. 이게 포상휴가인가요? 네, 포상휴가. 아, 포상이 우와. 이제 뭘 했을 때
이제 그쵸. 상같이 네. 받은 휴가죠. 맞아요. 어렵죠. 저희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어렵네요. 예비군 갔다 오시지 않았어요? 씨 갔다 가실 때 됐잖아요. 아직 못 가서. 아직 안 아유, 끝났잖아요. 진짜 쉽지 언제 않네요. 가세요? 같이 가시면 되겠네. 아 근데 진짜 여기저기서 그래도 영상이나 영화 활동을 계속 하려고 계속 노력을 꾸준히 하셨네요. 계속 하셨네요. 저 가장 기억에 남는 작업 같은 거 있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작업이요. 지금까지 네, 했던 거 지금까지 다 했던 것 중에서. 통 합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영화 제작 동아리에서 만들었던 오.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하셨어요?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영화 제작 동아리를 네. 들어갔었는데 그때 동아리가 한창 쓰러져가는 동아리였어요. 아 너무 슬퍼. 마음이 아프다. 네. 쓰러져가는 동아리였어요. 네, 완전 쓰러져가는 오. 동아리고 안에서 뭐 다들 네. 힘들어 사기도 보이게. 없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만들었는데. 아니 네. 사실 그 채채 씨가 동아리를 만들었죠 이거를. 어렵네요, 네, 정말. 채채 씨가 네, 그렇습니다. 만들고 거기에 이제 텐태 씨가 들어갔었어요. 네. 이 동아리에. 아 근데 저 그냥 궁금한 게 네네. 사실 방송국도 있잖아요. 고등학교 가면 방송부가 있죠. 네, 방송부, 음. 방송부. 근데 방송부 말고 영화 제작 동아리를 굳이 들어오신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그때 사실 채채 씨한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방송부에다가 일단 먼저 원서를 냈어요. 둘 다 내셨네요. 맞아요. 그랬던 네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1차 합격을 받은 상태였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다른 동아리들은 다 이제 홍보 모집 포스터가 붙어 있었는데 아, 없었어. 제일 마지막에 네. 영화 제작 동아리 포스터가 왜 딱 늦게 붙어 붙이셨어요?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만들었기 때문이죠. 아. 너무 힘들었다고요. 아 그때 만든 거예요? 네. 아, 정말 재밌네요. 고민을 많이 했죠. 방송부를 가면은 뭐 봉사 시간도 주고 되게 네. 좋은 게 학교에서 많죠, 준 사실. 혜택이 진짜 네. 많았죠. 음. 근데 이제 영화 제작 동아리에 들어가면 그런 것도 없고 일단 하는 역할은 똑같으니까 맞아요, 방송부에서도 영상을 만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 쪽으로 가자. 아무래도 영화 제작 동아리 쪽으로 가야지 조금 더 영화에 영상을 더 많이 맞아요. 만들 수 아. 있다고 생각해서 네. 들어갔는데 영상 한 편도 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 한 학기 진짜요? 동안. 그래서 여름방학 때 어.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네네. 그만둘까. 채채 씨 어떻게 된 아니 거예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준비 과정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사실 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영화나 영상 동아리를 제대로 운영하기가 쉽지가 그쵸, 않은 게 그건 맞죠. 실태예요. 네. 아 장비 때문에 그러나요? 장비도 우선 돈이 진짜 많이 드는데 그쵸. 지원을 거의 못 해주고 학교에서 그렇죠.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이 그걸 왜 하냐 그럴 공부를 수 해야지. 있죠. 고등학교 네, 맞아요. 인문계니까 또. 그래서 저희 동아리도 사실 다 멤버 수는 좀 많았는데 그렇게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진 않았어요. 맞아요. 인정하시죠? 네, 정해진 멤버로. 근데 저희 진짜 잘 운영했어요. 그래도 나름. 그래도 되게 끝에 성공적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다가 맞아, 2학기 맞아. 때 네. 이제 학교 축제가 돌아왔는데 음. 그것 때문에 이제 영화를 한 편 찍어야 되는데 영화 제작자니까 영화를 찍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어떻게 찍어? 그래서 그때 딱 떠오른 아이디어가 영화 예고편을 만들자. 짧고 좋다. 네, 그 해 개봉했던 좀 영화 인기 중에 더 많았던, 테러 라이브가 네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리메이크 해가지고 이제 꽈테러 라이브라고 오, 해가지고 대박이 아이디어 났죠. 되게 좋다. 저희 학교가 인문계다 보니까 네네. 이과랑 문과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과에는 여학생들이 없잖아요. 많지 않죠. 거의 네. 없죠. 많지 네, 않았죠. 거의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테러범이 딱 전화를 해가지고 이과에는 왜 여학생이 없냐? 여학생을 보내주지 않으면 학교를 폭파시키겠다. 아이디어 너무 귀엽다. 네. 귀엽죠? 깜찍하죠? 네, 아이디어 귀여웠다.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태연님이 네. 다 하셨죠. 정말요? 제가 캐스팅을 잘했어요. 그 동아리 쓰러져가는 거 이렇게 살렸어요, 살렸네요. 살렸어요. 이렇게 넘어가 네. 버렸죠. 근데 사실 그때 나오셨던 또 네. 배우님은 저희가 이제 배우를 쓸 수가 없으니까 막 홍보 포스터를 붙여가면서 섭외를 네네. 했어요. 근데 그때 발탁되신 남자 배우님이 실제로 네. 성균관대. 네, 성균관대학교 연기과에 연기예술학부에 네, 가셨어요? 합격을 하셨어요. 그걸로 가신 거예요? 그래도 도움은 좀 되지 않았을까요? 포트폴리오 한 줄 정도. 네, 한 줄 됐겠네요. 정도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 되게 특이하다. 그것도. 그리고 진로를 네. 생각보다 그쪽으로 가게 된 친구들이 많았어요. 저희 동아리에서. 되게 네. 아웃풋이 좋은 동아리네요. 서울예대 입학하고 맞아요, 중앙대 맞아요. 문창과 진짜요? 가시고 네. 저만 망했죠. 왜 그래요? 이거 하고 있잖아요. 제가 다들 도와드리고 어. 이렇게 그냥 애들 네. 키우고 본인은 그러네. 애들을 거의 엄마 같은 키우셨네요. 역할이었죠. 아 근데 저
그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도 아마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그런 거 관심 있으셔서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영상미디어 센터에서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아. 사실 학교 지원 받기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영상미디어 센터가 학교 근처에 있으면은 따로 그렇게 명칭으로 있어요? 네, 영상미디어 센터. 예를 들어서 뭐 부천이면 부천, 서울이면 서울 이런 식으로 있어요. 시마다 뭐 이렇게 네, 있어요? 지역마다 있어요. 지역마다 있어요? 주한 네. 미디어 센터도 있고. 오. 가서 조금 처음 알아보시면은 조금 저렴하게 장비 대여도 가능하시고 저희는 여름 방학인가 겨울 방학에 그 부원들 시간 되는 사람들 네네. 모여서 교육도 받았어요. 다큐멘터리 교육도 해줘요? 네, 감독님들한테. 오, 맞아요. 그런 거. 그때 채채 씨가 이제 네. 다큐멘터리 교육 받을 사람 해가지고 딱 갔는데 오 멋있는 회장님이시네요. 정작 본인은 싹 빠져버리고 아, 아니, 무슨 뭐야? 말씀? 저 했어요. 무슨 말씀? 그 기억을 뭐야, 못 하시네. 모집을 하고 본인은 빠진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네. 그것이 아니라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그것도 네. 했는데 다른 것도 하느라고 약간 사실 그때도 발을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많이 하셨나 봐요. 집중을 좀 하지 네. 못했다. 약간 아, 죄송하다. 이런 여기저기 말씀. 이렇게 막 이렇게. 근데 그때 감사드리고 싶은 점은 이제 네. 채채 씨한테 이제 다큐멘터리 수업을 납치당해가지고 어. 갔는데 아실지 배우셨죠. 모르겠는데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맞아요. 경쟁자까지 네. 네 영상이 뭐, 올라갔어요. 그게 뭐 되게- 찍었어요 다큐멘터리를? 네. 이게 우와. 그러니까 몇 팀씩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감독님들 그때 가르쳐 주신 분들 한 아. 분씩 붙어가지고 작품 촬영을 했어요. 그때 시리즈로 뭐 계속 교육을 받은 거예요? 아니, 아예 한 시리즈는 작품을 목표로 잡고 아 만들 네, 때까지 너무 기획부터 좋은 촬영까지 교육이다 그거는. 네. 솔직히 우와. 일반계에서 쉽지 않죠. 지금 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저도 막 하고 싶은데 재밌을 것 같아요. 대학생은 잘 모르겠어. 재밌겠다. 아 근데 재미는 있었어요. 그리고 네. 그때 되게 사실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다들. 근데 그거 맞아요. 통해서 좀 많이 배우고 덕분에 좀 2학기 때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었다. 아 그거 끝나고 이제 꽈테러 라이브 네. 찍으신 그랬죠. 거예요? 그래서 전까지는 아. 이제 뭐 선생님들한테 축제 영상 찍어야 되는데 회의 때문에 야사 좀 빠질게요 이랬는데 맞아 맞아. 그 전에는 무시하시고 아 이제는 뭐 너네 아, 무슨 동아리냐 인정해주는 맞아 어. 맞아. 영화를 찍냐 얼마나 이랬는데 슬펐는데.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지나갈 대우가 때마다 네. 달라졌어. 오, 좋더라. 너네 그때 동아리 이름이 SOM이었는데 너네가 SOM이라며 막 오 이러면서 맞아, 진짜 좋았어. 뭐 급식실 빌릴 때도 그냥 흔쾌히 빌려주시고 아 영화 찍을 때 네. 빌려주신 거예요? 태연님 때까지 좀 태태님 때까지 좀 네네네 네, 이미 나왔으니까요. 네. 태태님 때까지 좀 괜찮은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 네. 2회라고 해야 되나? 네 이부- 이 그죠? 네, 2기 때 네, 이기 때. 회장님이셨죠, 또. 대를 이어서. 이때 대를 이어서 회장님으로 하셨고 그쵸 쓰러져가는 동아리를 살리셨고 살려놓았다. 네. 두 분이 이렇게 축을 세우셨네요. 그때 근데 기립박수 받지 않았어요, 저희 아닌가요? 그때 진짜 놀랐는데 네. 축제를 어디 대관 해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대관도 했어요? 네 아, 소강당. 맞아요, 맞아요. 네, 오. 소강당. 끝났는데 이제 학생들이 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전교생. 와. 근데 그게 진짜 오래 갔어요. 한 1분 넘게 갔나? 네. 아 정말요? 헉, 너무 소름 돋았겠다. 네, 이거 그 만든 기억이 사람 진짜- 입장에서. 그때 진짜 감동을 많이 받았었죠. 오, 좋았죠. 그거 진짜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방송국을 있어요. 이겼죠. 그쵸. 아, 방송국 이겼어요? 이겼죠. 라이벌 관계였는데 와. 아 라이벌이었어요? 네. 이건 뭐 라이벌도 안 흥미진진하네. 됐죠. 라이벌도 안 됐죠. 행복했다. 잠시 행복이었다. 아. 그리고 막 상영회도 2, 3회씩 하고. 맞아요. 아 그때 그럼 소강당 빌려서 좋았어요. 상영회를 한 거예요? 네, 교장 선생님께도 초대권 드리고. 초대권도 해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밤마다 완전 성공적이었네. 네. 한 표 5개씩 줬는데 막 뒤에까지 다 서고 뭐 표가 자리가 있어야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게 표 없는 했는데 애들 어떡해. 없는데 창문으로 봤어요. 그렇게까지?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뭐 그 자리 의자도 깔고 그랬어요? 소강당에 의자가 있어요. 아 의자가 있어요? 네, 없는 부분에 이제 서가지고 왜 영화 같은 거 볼 때 또 아 진짜 완전 상영회처럼 했구나. 네, 그렇게 했는데 좋은 추억이었죠. 와. 뭐 앞에 나가서 설명도 하고 막 했어요? 뭐 보통 그런 거 하면 무대 인사해가지고. 그런 거 했었어요. 나가서 했잖아요. 작품 맞아요, 설명 맞아요. 같은 거 간단히 하고 뭐 와, 선물 너무 같은 멋있어. 것도 주고 오 완전 제대로 하셨네요. 그립네요. 재밌었는데. 때가 고등학교 좋았죠. 때. 아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아, 그랬어요? 띵띵 해주세요. 띠링띠링.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요. 지금 영상 관련한 진로를 꿈꾸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영상 관련하면 사실 요즘 유튜브도 많고 해서 그쵸? 뭐 이렇게 대학이 굳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요즘에 좀 많이 들어서 엄마랑도 막 싸우고 막 요즘에 좀 걱정이 많아요. 막 수능도 끝나서 이제 막 고3 되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굳이 대학이 대학이라는 꼭 게 이 필요한가요? 진로에서 중요한지 좀 궁금해서 갑자기 띠링띠링 했습니다. 네, 태연님이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띠링띠링 새로운 코너인가요? 네, 새로 만들어졌어요 방금. 오케이.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는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대학이 꼭 필요한가?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는 기술직이다 보니까 네. 뭐 영상 기술이라든지 포트폴리오가 더 중요한데 과연 대학이 필요할까? 그쵸. 네, 그렇죠. 학력보다는 아무래도 포트폴리오가 중요시 되는 직업인데,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맞아요. 중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분들도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네. 학교에 대해서요? 네, 학교가 필요한지에 학교가 대해서? 필요한지 뭐 지금 공부를 하는 게 맞나? 왜냐면 아. 워낙에 현장으로 바로 투입되는 맞아요. 분들이 현장이 진짜 많아요. 중요한 진로 중에 네. 하나죠. 근데 저는 이제 물론 대학교가 필요하지 않다 이거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냥 선택 네.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는 정말 하는 게 맞고요. 네. 네, 왜냐하면은 다른 회사에 입사하더라도 중고등학교 때는 관련해서 배우는 게 쓰이는 있고. 지식들이 좀 많거든요. 편집 쪽이라고 하셨는데 네. 뭐 애프터 이펙트 같은 프로그램. 네, 효과 네. 프로그램을 다루더라도 안에서 수식 같은 걸 넣어야 돼요. 그쵸. 수학 아, 수식 수학이에요? 같은 거. 네, 네. 그런 것도 좀 수학은 힘들어요. 어디에 놨어요? 그렇죠. 힘들어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논리 같은 것도 필요하기 네.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공부는 빼먹지 말고 배워야죠. 배우는 게 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선택사항이긴 한데 네. 우리나라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보는 데도 있고 안 안 보는 보는 데도 데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대학을 안 가게 되면은 안 보는 회사에만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대학을 나왔다면 아. 보는 학교 보는 폭이 회사- 좀 넓어지죠. 네. 폭이 넓어지네요. 네, 선택할 수 그래서 있는. 자신이 스스로 폭을 좁히지 않았으면 네. 좋겠고요. 좋겠다. 그리고 대학교 가면은 사실 영화 쪽이라든지 방송 쪽이라든지 이 연주를 무시를 못 하거든요. 당연하죠. 연줄. 그쵸. 특히 한국에서는 너무 중요하죠. 끝장나죠? 그렇죠. 연줄이 중요하죠. 본인이 완전 특출난거나 아니면 지금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정상 위에 올라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데뷔를 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이미 잘하시는 데뷔 분들이 자체가. 많으셔서 네. 네. 뭐 외주 알바를 구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찾기가 외주를 어려워요. 시키려는 사람들이 다들 경력자한테 돈을 주고 시키지 이제 네. 막 처음 시작하는 그쵸. 사람한테 시키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네. 그래서 처음에 데뷔할 때는 연주를 진짜 많이 타요. 학교 선배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인맥적인 부분에서 대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 위에서 뭐 일을 구해다 주는 거예요? 그쵸, 위에서 선배들이 이미 취업한 선배님들이 뭐 어디 방송국 드라마 촬영 현장에 자리 같은 거 네, 있으면 막내 뭐 네. 주말에 잠깐 시간 되는 사람하고 공지를 오. 올려요. 그럼 거기서 학생들이 막 지원해서 가고 그러면서 기회가 좀 많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학교를 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워크숍 수업 같은 맞아요. 거를 네. 맞아요. 들어볼 수 있으니까. 거기서 학생들끼리 영화 제작도 하면서 팀을 꾸려보고 사전에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많이 배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학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회성이 네. 진짜 중요하죠. 그리고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잖아요. 네, 영화나 그쵸. 영상 같은 그쵸. 경우에는. 그렇죠. 거기 학교에서 그러면 또 배울 수 있는 게 많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대학에서 찍어낸 영화 포트폴리오들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되고요. 대학에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본인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대학에서 단편 영화를 찍는데 이거를 사회에서 혼자 그냥 친구들끼리 찍는다고 하면은 다르죠, 확실히. 대학교에서 영화 찍다가 실패한 거랑 밖에서 영화 찍다가 실패한 거랑 다르니까. 완전 다르거든요. 밖에서 실패한 건 그냥 완전히 실패가 된 건데 대학교에서는 그나마 경험이 틀이 되고 있는 거죠. 또 그걸 피드백해줄 사람들이 많고 그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럼 태태님은 그래도 대학에 가는 걸 추천한다라는 입장인 거네요. 그쵸. 만약에 본인이 정말 정상에 있거나 그만한 뛰어넘을 더- 만한 네. 실력이 있는 게 아니면 조금 더 지식을 배우고 싶으면은 가도 된다. 가도 된다. 네. 태태님은 지금 학교 열심히 다니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그쵸. 이유들 때문에 이제 열심히 다니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학교 안에서 제일 영상을 잘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나와 네. 보니까 잘하는 사람 너무 너무 많고 나는 매우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깨달아서 철 들었네, 철 들었어. 아 이게 사회가 무서워요 진짜. 현타를 무슨 확 일이 맞았- 있었던 거야? 최근에 유튜브가 성장하면서 아 맞아요. 비전공자분들이 전공자보다 더 잘하는 더 경우가 잘하니까 많잖아요. 맞아요. 독학이 가능하죠. 현타를 빡 맞아가지고 학교로 돌아가야겠다 아. 생각을 해서 원래는 그러면 학교가 별로 의미 없다 주의였는데 이제 1학년 때까지는 저도 자퇴를 하려고 진짜요? 했다가 큰 충격을 받고 다시 학교로 그쵸 컴백했다. 그쵸 컴백 근데 학교 같은 경우에 좀 궁금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도 그랬고 네. 뭐 학교 가고 안 가고는 말씀하셨다시피 선택의 문제가 맞는데 이제 대부분 그러니까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학교 갈 때 고민하는 게 여기라도 내가 가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맞아요. 이름이 없고 좀 그렇다고 음. 학과가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유명한 학교도 아니면 그래도 추천하시나요? 그런 경우에는 네. 학과 커리큘럼을 보셔야 돼요. 커리큘럼을 네. 봐라. 아무리 네임밸류가 없는 학교여도 커리큘럼이 괜찮은 학교가 있고 아닌 학교가. 수업도 괜찮은 학교가 있는데 만약에 학교를 딱 들어가는데 수업이 질이 낮다 하면은 네. 그거는 나오는 게 별로 학교 도움이 안 밖으로 된다.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보실 네. 수 있고요. 입학처 같은 데 있죠. 네, 아니시면 전화하셔도 잘 알려주시니까. 그러면 그런 거. 거기서 좀 좋은 커리큘럼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도움이 될 만한가.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 그렇죠. 어느 정도 수업이 잘 열리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르치는 수업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방송 제작 실습 같은 경우에도 그 커리큘럼 안에 되게 짜임새 있게 잘 정리되어 있는 거가 있는가 하면 네. 그냥 막 한 줄로 간결하게 써 있거나 이런 데가 많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보시고 하시는 게 어떤지. 그럼 좀 많이 찾아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면 그 정도 정도 시간 투자를 해야 투자해야죠. 된다. 대학은 어렵죠.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입시는. 맞아요. 이거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띠링띠링. 띠링띠링. 네, 다음에도 연락 주세요. 안녕. 네, 안녕. 오늘 또 1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봤어요. 네, 영상 관련학과 태태님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재밌는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나름. 정말 영상이란 게 보는 게 한순간인데 작업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또 노력이 투자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알차게 일부 코너 현생 토크 함께 해보았고요. 잠시만요. 네, 1부에서는 영상 관련학과 재학 중이신 태태님과 현생 토크 진행해봤는데요. 영상이랑 영화 관련 이야기 많이 나눠봤어요. 지금 동년배들이 관심 많을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되게 관심 많을 시기 아닌가요? 네, 이런 것도 환경 좋아하는 바뀌고.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그쵸. 영화나 영상 고민이 많을 특히 시기죠. 요즘 유튜브 때문에 또 많이 그쵸. 인기 있어졌고 네. 정말 알차게 잘 얘기한 것 같아요. 알맹이가 아주 꽉 찼어요. 하지만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 되었어요. 네, 가지 안 돼. 마. 잠시 후에 2부 코너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서 더 재밌는 이야기 많이 가지고 올게요. 안 돼. 오늘의 의사세의 주제는 알바 되시겠습니다. 알바. 다들 할 말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와우. 동년배 라디오 제3회 멤버 매직핸드 태태님도 같이 올게요. 매직핸드. 잠시 뒤에 만나요. 안녕. 안녕.